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곳에 가서 무엇인가 배우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에 가서 교류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야협의 가치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나눔이 국내에만 한정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야협의 사업에서 너무 벅차고 힘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은 물론 접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는 이런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우리 이사회나 작년 총회 때는 실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총회 사업에서 국제교류 사업은 없었고요, 전년도.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녀와서 국제교류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야학의 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답변이 어떻게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발언 요청 다시. 네, 마이크 주세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마이크 괜찮아요. 예, 잘 들립니다. 마이크 안 쓰셨잖아요. 마이크 안 해도 잘 들려. 예, 그러니까 회장님, 이게 목적이 발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를 다른 나라하고 공유하고 싶으신 두 개 다입니다. 자,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아니, 그걸 저희가 뭐 반대하거나 뭐하는 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작은 돈이기도 하고 뭐 지금 저희 전체 사업비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나 내물력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는 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사진이거나 아니면 운영단위 내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하면 회원분들이 그냥 추대를 할 수 있으나, 저는 사실 좀 퀘션 마크가 좀 찍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맞지 않는 개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야학이 지금 정체되어져 있고 지금 평생교육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은 선진지를 간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런 부분 있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건,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발전된 내용들을 또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는 거면,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하시겠다라는 건, 자, 제가 선진지라고 말씀드린 아직 거는 제가 발언이 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운행단위에서 명확하게 나오셔야지 저희가 사업인준에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동의해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업 방향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방 얘기하셨던 야학 사랑방이든 아니면 지금 매년마다 좀 고생하고 계시지만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생교육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자 하는 방향을 다 알아.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추진을 해드린다면 어떠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갈 것이며 집행을 어떻게 됐든지 페이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네 하고 할 수 있게는 조금 새 사업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돼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이건 괜찮네요 아니네요 이렇게 할 만한 뭔가에 대한 세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에 대한 금액을 떠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만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고 자비로 했더니 좋아서 가겠다라는 건 상당히 두리뭉실한 개념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좀 더 명확한 목적과 사업 계획이 제시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저는 전략 사무국에서 성호 선배님 미안해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 계획이 나오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저도 거의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꼭 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대의적인 걸 가지고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지 그 책임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동의와 제청에 대한 부분은 성함을 기재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계 서기가 지금 뭐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사업 계획서가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이 총회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작년 사업 보고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작년 사업 보고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목적에서 이제 국제교류 사업이 선진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선진지가 돼서 좀 낙후된 데 가서 우리가 나눌 것이냐 그거는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이사회에서 아니 태국을 가는 선진지도 아닌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선진지를 가는데 우리는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런 의문을 지금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데 주로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저쪽 유럽 쪽은 우리가 비용 때문에 가기가 힘들고요. 일본은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태국은 그때 평생 학습 도시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점이고 최근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야학과 가장 비슷한 부분을 보고 싶다 그래서 태국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제교류 사업을 할 때는 저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가져보자. 자, 국제적인 감각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선진지로 할 것이냐, 우리가 선진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다녀온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는 우리가 선진지가 되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발언을 좀 받아주시고 발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까놓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어떤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의 로드맵이라든가 절차가 없으면 사실상은 저희가 동의해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아주 디테일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자비를 갔다 오셨으니까는 뭐 이사진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뭐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의 공적 자금이 같이 포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행을 갔다 오신 거라고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여행처럼 갔다 왔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다시요. 국제교류가 그냥 여행 갔다 왔다고 지적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회원들에게 뭔가 긍정적이든 뭐든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사진분들이 그냥 뭐 고생하셨으니까 여행 갔다 와서 저희 100만 원 드릴게요도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국제교류 사업이라면 사업이니까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지금 회장님과 이사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의 목적이 나오면 되죠. 저희도 그냥 동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태국이 지금 예를 들어 성인문예교육이든 평생교육 관련된 것이 훨씬 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낫더라라면 최소한 그 정보를 한번 발표회 하시든 자료집을 주신다면 사업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뭔지 정도는 언급이 되어야 회원분들과 저도 이 정도면 해도 되겠네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딸랑 지금 국제교류 사업 100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동의하려면 동의하고 말라는 식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24년도 사업 공고안에 그걸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잠시만 저도 좀 잠깐 네, 발언 좀 잠깐만요. 그쪽에 네, 올해는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태국으로 지난번에 갔던 비정규 학교로 이제 학생 교류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이제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임숙대 선생님. 제가 논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중재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사업계획안이 사전에 강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개되고 공유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부의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이사회가 에서 이 사업계획안이 이미 총회 전에 일단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1차 이사회에서 2025년 1차 이사회 때 그 사업계획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회원들께 공유가 되고 회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하면 이 사업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재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분의 의견들을 듣고 뭐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강종윤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제 우리 사업 안에서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 말고 뭐 이재개할 만한 사업이 있나요? 다 계속 해오시는 아,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학교가서 약 20일로 그냥 필리핀 갔다 왔어요. 저희도. 네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면 중요치 않죠. 가서 뭘 할 거고 뭘 그렇죠. 없고 못 보고 그게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는 집행부가 적어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하나 얘기. 여기 마이크 주세요. 이게 아니라서 저희도 하나 이거 여쭤볼 수 있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말씀하세요. 건데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서울 영등포구 남구역 쪽에서 그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이랑 가리봉동 일대 그리고 대림역 일대가 거의 다 조선 쪽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거 뭐죠? 국제 교류 사업이라고 했을 때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2세대들 그쪽에서 오히려 문해를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노인분들께서 야학에 오시라는 이분을 감수하고 있고 현재 저희 야학을 찾으시는 분들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2세대 분들이 더 오히려 찾아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야학에 계신 그 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에서 70대인데 그 아이들은 이제 10대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저는 조금 이 사업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니니까 네, 한번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 성함이 최사랑입니다. 최사랑 선생님 어디시죠? 예, 오뚜기 일요학교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주 행복학교 강석근입니다. 네. 회의가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 중에 오늘 나눠준 말씀 중에서 국제 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예산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장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너무 하던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는 자비로 갔다 왔고 원래 100만 원 정도 상정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마음껏 하라고 우리가 해야지. 왜냐? 그걸 실패해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 전체에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의욕은 저는 이제 경주연구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뭘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할 때 교사들은 반발을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무조건 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집행부는 짧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의욕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1년에 만나갖고 너 잘못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더 깊이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 아까 이성택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이사회 때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막 짜지든지 뭐든지 그때 상정을 다시 해가지고 요 안만 국제교류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주로 이거 그렇게 하도록 해갖고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데 저는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는 게 실은 좋습니다. 무관심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분 선생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데 임시총회를 다시 할 수도 없고요. 네, 요것을 그러면 이사회에서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짜서 회원 기간에 공유를 한다면 뭐 사후 승인을 어떤 임시총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사후 승인을 받는 걸로 할까요? 저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올해는 제가 더 구속될 생각이 없고요.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안에 대한 총회 자료집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 자료집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회원들에게 알려달라. 네, 그리고 네, 잘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네, 경제행보학교. 선생님처럼 이사회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에 일임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한 그러면 가지만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임수태 선생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꼭 그것이 뭐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네. 한번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올려주시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3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전체에 대해서 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자, 이제 제4호 의안 기타의 건이고요. 이 기타의 건은 우리 이사회와 그 전에 미리 사무국으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타 의안 1호 기간회비 인상권 현재 2만 원인데 이 3만 원으로 인상하자. 자, 이렇게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원이 부담되면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회비가 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그거를 메꾸 좀 상쇄시키고자 해서 상임이사분들이 연회비 100만 원씩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이사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분들 아까 주신 것처럼 100만 원에서 50만 원, 사실 5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 회원들이 만 원씩만 올려서 그 부담을 같이 좀 상쇄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설명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그 회비가 월회비예요, 연회비? 이번 회비만 아마 저기 연회비인 것 같고요. 예. 기관 회비는 월비. 월회비 월 만 원을 2만 원으로? 2만 원, 3만 원으로? 예, 굉장히 뭐 간단하게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뭐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우리 사무총장님 굉장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속이 그래도 전국 단위의 기관인데 의사봉 없이 정기총회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안쓰럽거든요. 그다음 우리 그 회장님께도 회의 진행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뭐 동의를 받으시고 제청 받으시고 바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러면 뭐 세 사람만 하면 다 통과가 돼요. 마지막에 이의 없느냐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망치를 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사봉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회장님도 의사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선호하진 않지만 이제 전체 어떤 의견이 뭐 가결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알리는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견 있으십니까? 이거 2만 원에서 3만 원 인상인데 너무 적다. 한 5만 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아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높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5천 원만 올려볼까요? 저는 사실 재작년 총회 때도 그 얘기를 원했는데 저는 한
4만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 좀 해요. 아 5만 원 하시죠. 개인 기부도 됩니다. 아 맞아. 최저 2만 원에서 3만 원 올리는 거죠? 개인 기부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CMS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지금 빼고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네, 이해 여러분. 없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그 5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회비 월 기간회비 인상액권 3만 원에 대해서 자, 여기 동의와 제청으로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 5분의 제청 신성미 이사님 해서 네, 그 이전 네. 그래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대리는 안 됩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기타 이의안 두 번째 안건 회원야학 운영비 지원액건. 자, 이것은 아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사무총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모든 회원 야학이 다 뭐 풍족하진 않죠. 다들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협회 외 회원 야학 기관으로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예나 검정고시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다 선정되지 못한 약도 있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계를 이어가면서 약을 뿌려가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야학도 있고, 그래서 좀 열악한 야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기세 내기도 여기 여름 겨울에는 난방비 내기도 좀 힘들다, 힘들다는 말만 하는데 그걸 듣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 그러면 다만 얼마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안건 올려봤고, 이거 아까 올해 재정은 아직 투입은 안 됐고요. 오늘 이제 그럼 뭐 한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 얘기는 이사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하여튼 안건 올려봅니다. 네, 실은 이사회에서 우리 사무총장님이 제안하신 게 예산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야학을 도와주는 거는 좋고 한데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 과연 그 예산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이 자료집에 넣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고 그때 일단 선생님이 제안서, 사무총장님 제안서 쓰신 거는 1년에 약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통화했을 때만 하면 이제 저희가 거의 제일 어려울 때가 지원금이 안 나오는 겨울철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난방비 쪽으로 한 3개월 정도 월 20만 원씩 기관당 20만 원 3개월이면 60만 원이고 몇 개 약이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1년에 한 5개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현재 재정 상태로는 지속성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국에서 해야 될 것은 아까 개인 후원도 말했지만 저희가 단체 후원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노조 응모사업 해갖고 500만 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군데 이제 프로포즈를 내와갖고 기금을 마련해 볼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은 담보 못해서 어렵습니다. 대상은 전혀 회원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야학 목적, 저희 협회 목적에는 회원 야학도 있지만 회원 야학이 아닌 곳도 그래서 회원 야학이 아닌 곳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네, 그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회원
야학이 아니어도 하자. 그게 이제 물론 우리 전야협 야학의 나눔의 정신에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제 그런 야학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그게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호 사업 중에 지금 회원 지원 연대 사업이 있습니다만 펀딩을 아예 지정 사업으로 하나를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개 시설을 어느 만큼 어느 계열에 지원할지 비용을 좀 정해서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 가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금융이든 기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용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아예 한 다음에 이건 전혀 예산이 아니라 따로 별도의 펀딩 자금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획을 뭐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만큼은 제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실은 작년에 그 카카오에서 하는 가치라고 하는 펀딩으로 컴퓨터 5대를 바꿨어요. 그래서 400만 원만 따로 펀딩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조금 열악한 시설들에 대한 연대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차라리 좀 더 펀딩으로 저희가 별도의 사업화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재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펀딩 기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펀딩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야협의 기본적인 예산은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회원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도 강정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될 필요성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저는 좀 그 타겟층을 좀 한정하기보다는 좀 그 얕고 넓게라는 형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디어니까요. 자, 그래서 실은 우리 이사회에서는 그럼 어떤 기관을 선정할 것이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야학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예정에서 더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연 전야협의 재정 상황에서 몇 퍼센트를 그러니까 가용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이쪽으로 쓰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그렇다면은 정액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가용지 예산이 많다 그러면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방법도 이사회에서 논의는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반대하시는 분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야협 예산의 일부를 쓰든 아니면 펀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을 회원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일임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동의하시고 제청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회원야학 운영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집에는 없는데 제 세 번째 안건으로 임원이나 회장 선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장이나 이사의 선임은 회원들은 거의 총회 때 와서 그냥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자.
자, 그러면 현재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게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방법은요. 일단 선출해야 되는 시기 전에 일단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를 받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몇 명의 후보가 있을 때 그 후보들 이사회에서 선임이 된 후보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일반 회원들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임 임원을 선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회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네, 그게 제 문제라서 그럼 이것을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정관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정관을 개정해서 직선으로 가자. 그냥 이 자리에서 총회에서 후보 후보 등록하고 바로 투표를 하는 것, 이런 방식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법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 요게 이제 제 안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하니까 잘 되지 않죠. 현재 회장은 후보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사에서 한번 걸러보자 이거죠. 네네.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 5명이 10명이 있으면 이번에는 누구 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투표를 받아서 이제 총회에 올라옵니다. 그 과정을 회원들과 같이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부 기간을 줘가지고 업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 중에서 맞춰보자는 얘기. 저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동대표를 뽑거나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그 선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선출을 할 때 선관위를 구성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단독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서 찬반을 가르는 그 투표 형식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절차상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총회에서는 최종 승인하는 단계의 회의가 되고, 그 전에 총회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정비하고 그 안을 회원들의 의견들을 다 묻는 과정을 선거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정관까지도 그런 투표를 하는 그 시민단체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안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몇몇의 것을 좀 모니터를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사전에